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것을 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 들어온 말, 지금 컨볼루션이라는 말을 갖다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 컨볼루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말로도 그냥 컨볼루션이라고 해요. 우리말로도 그냥 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컨볼루션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뭐냐? 영어로도 컨볼루션이에요. 자, 적분은 우리가 알죠. 컨볼루션 적분했을 때 적분이건 적분은 알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뭐냐면은 이 컨볼루션이 뭐냐면 연산기호라고 하는 것이에요. 연산기호. 연산기호라고 하는 것은 뭐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또는 나머지, 또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이 연산기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컨볼루션 적분도 하나의 연산기호라 이거죠.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이거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더하기는 우리가 3 더하기 4 하는 것은 3하고 4를 합해라는 의미잖아요. 3하고 4를 곱하라는 의미는 3이라는 꾸러미가 4개 있다 해서 12가 된다는 얘기죠. 이 컨볼루션 인티그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시스템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그랬죠. XT라는 입력하고 시스템 HT라는 것이 있고 출력이 YT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시스템은 뭐죠? 어떤 입력이 가해졌을 때 원하는 출력을 얻도록 고안된 장치라고 그랬잖아요. 고안된 장치를 갖다가 우리가 이 HT 고안된 장치가 시스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스템이 입력이 되었을 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나오는 출력을 계산할 때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 출력을 어떻게 구하냐면 YT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x 타워 ht 마이너스 타워 d 타워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x t 마이너스 타워 h 타워 d 타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출력을 이렇게 하면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력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XT하고 HT 두 개의 신호의 관계를 연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를 해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 표시를 갖다가 컨볼루션이라고 한다. 컨볼루션 적분이라고 이렇게 인티그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죠. XT와 HT의 컨볼루션을 하라 이런 뜻으로 하고 그것의 원래 요거 식을 갖다가 풀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물리적인 의미를 갖다가 다시 얘기를 한다면은 이것은 이 식이 왜 출력이 나오는 건가는 나중에 알면 되고 이 컨볼루션의 물리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의 입력이 어떤 시스템 HT의 입력
xt 입력 xt가 가해졌을 때 출력 yt를 계산하는 공식이다. 포뮬라다. 공식, 포뮬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컨볼루션 적분이 뭐냐? 컨볼루션 적분. 영어로 컨볼루션 인티그랄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컨볼루션 인티그랄이 뭐냐? 이런 질문이 가해졌을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시스템 HT에 입력 XT가 가해졌을 때 출력 YT를 계산하는 공식이다. 그럼 출력 YT를 어떤 시스템이 있고 입력이 있었을 때 출력 YT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컨볼루션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 컨볼루션은 어떻게 생겼느냐?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런 거죠.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내용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에 독립변수는 t잖아요. t고 이 t라고. 근데 여기 적분할 때는 이 매개 변수는 타워라고요. 타워. 어디서부터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무엇에 대해서 적분하냐면 타워에 대해서 적분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 출력 yt가 계산되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이 컨볼루션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적분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야, 이거 교수님, 적분 너무 어려워요. 적분, 이게 갑자기 이게 두 개가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해가지고서 제가 계산하는 방법, 계산하는 순서, 컨볼루션 인테그럴을 계산하는 순서, 이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원본이 뭔가를 잘 생각을 하셔요. 자, 이것은 원본은 XT예요. 여기 시스템 원본은 뭐예요? HT죠? 출력은 YT다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공식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T가 뭘로 바꿨습니까? 타워로 바꿨죠. 그래서 맨 먼저 할 일은 1. T를 타워로 변경한다. T를 타워로 변경한다. T를 타워로 변경한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X 타워하고 H 타워. 이거 나와요. 컨볼루션 하는 것은 X하고 H만 하기 때문에 X 타워, H 타워로 변경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요 식이 요런 것도 있고 요 밑에 있는 거 두 개잖아요. 이게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죠. 두 개는 같은 효과예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T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뒤집기를 한다는 거죠. X 타워 혹은 H 타워 중 하나를 뒤집기 한다. 두 개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뒤집기함. 뒤집기는 뭐야?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걸 갖다가 요 식에서는 H타워를 뒤집었죠. 그럼 뒤집으면 뭐 되겠어요? 그럼 X는 그대로 이렇게 있고 요걸 뒤집으면 H 바로 마이너스 타워가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타워가 되겠죠. 뒤집어라 이거죠. 뒤집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뒤집었어요. 그러면 뒤집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요걸 했기 때문에 요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뭔만큼 시프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 시프트 할 때 이걸 갖다 이런 식으로 수정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타워에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라고 그랬죠.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고 H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고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T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T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라는 얘기죠. T를 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뒤집어라는 거죠. 뒤집고 난 다음에 T만큼 시프트를 시키라는 얘기죠. T만큼 시프트를 시키라는 얘기죠. T만큼 시프트를 시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 타워는 그대로 있고 H T 마이너스 타워 이것은 즉 어떤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H 마이너스의 타워의 마이너스 T 이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T만큼 시프트가 됐대요. T만큼 시프트를 시킨다는 얘기죠. T만큼 시프트를 시켜요. T만큼 시프트를 시켜가지고서 시킨다 이거죠. 그렇게 T만큼 시프트를 시키고 난 다음에 T만큼 시프트를 시키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은 X 그 다음에 네 번째 T만큼 시프트를 하고 X 타워와 X가 아니고 T 마이너스 타워를 고발하는 거죠. 이 두 개를 곱했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요걸 곱했지 않습니까? 를 곱해요. 곱한 것을 가지고서 그것의 면적을 구하는 거죠. 적분을 구하라니기 때문에 그것을 면적을 구한다. 그것의 면적을 구함. 곱한 것의 면적을 구함. 이것이 다섯 번째겠죠. 이 면적을 구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적분하는 거잖아요. 면적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적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한순간 t에서 하는데 출력이 yt를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것을 3단계하고 4단계를 이게 3하고 5의 과정을 t값을 변화시키면서 반복을 한다는 거죠. 반복을 하면은 결과가 얻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판단해 봤어요. 근데 교수님 참 이 수식을 갖다 이렇게 세부 단계별로 구성을 하는 것을 1, 2, 3, 4, 5, 6 해가지고 3에서 5단계를 이렇게 반복하는 것 이렇게 한다는데 도대체 이게 머리에 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제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씩 풀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갖다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여기 공식하고 물리적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계산하는 순서, 이것은 반드시 잘 정리를 해 놓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정리를 하고 요거 순서 그대로 문제가 나왔을 때 풀면은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방 계산하는 식을 우리가 제가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해놨습니다. 컨볼루션 정의는 이렇게 하고 컨볼루션 적분 계산 순서는 이렇게 한다 하고도 정의를 해놨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제가 한 것과 같이 정리를 해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예제 첫 번째로서 그 어떤 시스템에 XT를 그림으로 먼저 표시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그림으로도 표시하기가 쉬우니까 어떤 시스템에서 입력 XT가 있고 시스템 HT가 있고 출력 YT가 이렇게 있었을 때 입력이 이런 식의 신호라고 생각해 보세요. 입력이 이런 식의 신호 0하고 1, 1 이게 XT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시스템도 역시 똑같이 좀 길게 합시다. 시스템은 1, 2,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시스템 HT고 이게 입력 XT다. 그래서 이 YT를 구하라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하는 것은 T를 타워로 바꿔라고 그랬죠. T를 타워로 바꾸라고. 자, T를 타워로 바꾸면 이 그림을 갖다가 그대로 그리고 이거 T를 타워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건 1은 뭐 그대로 있고 여기도 1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있고 XT를 X타워로 바꾸고, 그 다음에 T도 HT 똑같아야 되죠. 타워로 이렇게 똑같이 바꿉니다. 타워로 바꾸고 1, 2, 1,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1하고 H타워. 이게 T를 타워로 바꾸는 것은 아주 쉬운 거, 식은죽 먹기죠. 자, 그 다음에 X타워, 이제 X타워죠. X타워나 H타워 둘 중에 하나를 뒤집어라 하면은, 이게 둘 중에 하나를 뒤집는 것은 우리가 식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고, 식이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뒤집을 것인가를 하는데, 여기서 조건은 두 번째 선택은 뒤집기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쉬운 것을 갖다가 뭐 하면 됩니다. 두 개 중에서 쉬운 거. 근데 여기는 뭐 두 개 중에서 쉬운 것이 없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H타워를 뒤집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H타워를 뒤집으니까 얘는 그대로 이렇게 있을 겁니다. 타워 1, 1 X타워고.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H타워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것을 뒤집기를 한 것은 바로 H 마이너스 타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Y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뒤집으면 되죠.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뒤집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뭐 뒤집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요것에 Y축을 띄어서 뒤집으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됐죠? 2번은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세 번째 뒤집기 한 것을 T만큼 시프트 시키라고 했잖아요. T만큼 시프트 시키라고 했어요. T만큼 시프트를 시키라고 했어요.
그럼 현재는 여기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인데, 자, 세 번째 t만큼 shift 시킨다고 했는데, t만큼 shift를 시킨다고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2번 상태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2번 상태는 t가 shift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0일 때를 얘기해요. t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것을 이제 t가 0일 때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플러스 쪽으로 시프트를 시키면은 이 그림이 이쪽으로 갈 것이고, 마이너스 쪽으로 시프트를 시키면은 이쪽으로 갈 거래요. 갈 겁니다. 자, 여기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x 타워와 ht 마이너스 타워를 곱하는 거예요. 곱함인데, 곱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 상태 때 보세요. 이 상태는 지금 이런 상태고, t가 0일 때, 또 h타워는 이 상태예요. 이 두 개를 곱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0이겠죠. 0이죠. 근데 얘는 이제 가만 놔두고 이 t를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더 시프트를 시키면은 이 두 개가 곱해왔을 때는 뭐 곱한 것이 없죠. 오직 어디서부터 이게 곱하는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이것은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까요. 이건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은, 이 t가 플러스로 시프트가 될 때부터 요놈하고 곱하면은 면적이 나타나잖아요. 요 부분에 면적이 나타나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나타나요. 겹치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겹치는 부분을 4번에서 5번에서 적분하라는 거예요. 적분이 뭐겠습니까? 적분이 바로, 자, 이거 적분을 한다는 것은 면적을 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분하는 것은 면적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면적을 구한다는 거죠. 그럼 면적을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이것의 면적이기 때문에 요것의 면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밑변은 t고 높이는 1이기 때문에 면적은 이때의 t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단 요 t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것을 갖다 이제 t가 면적을 갖다 구했어요. 이때 t는 0보다는 크고 여기 얘가 이렇게 쭉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여기 겹치는 면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요 조건이 붙어요. 요 조건이 무엇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조건이 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겹치는 부분을 해가지고서 다시 또 이제 t 값을 갖다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반복하다고 하는데 얘는 그대로 있다고요. 얘는 그대로 있어요. 0에서 1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요것을 지금 자 이게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끌고 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t를 2까지 끌고 왔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때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겹치는 부분이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그런데 여기까지 안 오고 만약에 이 끌고 오는 부분이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점점 여기 오면 점점 증가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증가를 하죠. 어디까지?
t가 1이 될 때까지, t가 1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증가를 할 겁니다. 면적이. t가 1이 될 때까지 이렇게 면적이 점점 t로 증가할 거예요. 근데 t가 1보다도 큰 경우, 이 지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고 요것의 면적이 딱 포함되기 때문에 1 곱하기 1이기 때문에 t가 1보다도 클 때에는 이게 값이 1이 될 거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작을 때까지, 2가 될 때까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t가 2보다도 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t가 2보다 크다. 이게 지금 제가 칠판이 여러분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돼요. t가 2보다도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겹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겹치는 부분이 t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이때의 면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t가 2보다도 크고 t가 3보다도 커버리면 이제 완전히 벗어나니까 t가 2보다도 크고 t가 3보다도 작을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것이 그때 겹치는 부분의 면적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t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기에 가 있죠. 그 다음에 얘의 길이는 2이기 때문에 요 지점은 t에서 2를 갖다가 뺀 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높이기 때문에 요거에서 1 빼기 t 마이너스 2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3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면적은 3 마이너스 t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여기다가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t가 0보다 작을 때는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출력 yt는 0이 되고 t가 0보다도 크고 1보다도 작을 때는 yt는 1이 되고 t가 1보다도 크고 2보다도 작을 때 t가 1보다도 크고 2보다 작을 때는 yt는 요때 계속 요건 계속 1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은 의미가 없고 아니죠. 잘못했네요. t가 0과 1 사이에는 이게 t가 되고 증가하니까 그 다음 1보다도 크고 2보다도 작을 때 요때는 yt는 1이 되고 t가 2보다도 크고 3보다도 작을 때는 yt는 3-t가 되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것의 출력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조그만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1, 2, 3. 1, 2, 3. 이렇게 됐을 때 이 t에 따라 가지고서 여기에 1, 2 이렇게 됐다. 이렇게 했을 때 면적이 0과 1 사이에서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거란 말이에요. 증가하는 이 이전에는 0이 됐다가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요. 1과 2 사이에는 겹치는 부분 똑같이 겹치기 때문에 증가한 것이 항상 1이 될 거라고. 여기일 때는 3-t였었죠. 그러니까 요런 직선이 될 거라고. 요런 반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고 시스템이 이렇게 됐을 때 출력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출력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다른 의미로 한번 제가 설명을 갖다가 해드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여러분들이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은 딱 2시간만 이것이 시간이라면은 2시간만 가지고 있다가 2시간 이후에는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어떤 것을 들으면은 2시간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2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잊어먹는다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현재 가지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입력이 강의가 이제 이하원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해서 이렇게 강의를 쭉 해가지고 강의를 쭉 합니다. 그러면 1시간을 강의를 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걸 갖다 1시간을 강의하면 내가 처음에 강의한 내용은 여기에서 그대로 들어가고 처음에 강의할 때는 이렇게 1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1시간에 된 내용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서 강의한 내용이 이렇게 딱 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1시간 동안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2시간이 지나면은 맨 처음에 들어왔던 것부터 사그르 없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3시간이 되면은 다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꼭 이것을 시스템을 막 수식으로 생각하니까 어려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마찬가지라 이거죠. 처음에 들어왔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 먼저 없어지고 나중 들어온 것은 좀 남았다가 그 다음에 없어져 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3시간이 지나면은 모두 다 없어진다. 이런 시스템인 경우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이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지금 여기서 하다 보니까 표현하는 것이 조금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쭉쭉쭉쭉 옮겨가면서 요걸 갖다 테스트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컨볼루션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예제를 여러 개를 갖다가 제가 풀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해를 못하더라도 다음번 프로그램 할 때 이해하고 그 다음번 프로그램 그 다음 또 할 때 이해하되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 하나씩 적용해 가면서 하고 중요한 것은 수식으로 푸는 것보다도 그래프로 푸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